네, 안녕하세요. 전 72시간 캠프 31기 멘토 장민결이라고 합니다. 저는 우선 중학생 때는 공부와 거리가 매우 멀었거든요. 고등학교 때 260등으로 입학을 하기도 했고요. 네,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저를 72시간 캠프에 강제로 보내신 후 공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. 그 덕에 쭉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재학 중이고요. 그래서 저와 같이 조금 늦게 공부에 입문하는 친구들, 그리고 동기부여를 찾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캠프의 멘토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정말 안 믿겨요. 제가 멘티였을 때 멘토분들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,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이런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다니 너무 감동이고요. 또 이렇게 앉아있는 제 멘티들을 보니까 어릴 적 제 생각도 많이 나고, 또 가끔 이렇게 의욕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어릴 때 제가 더욱더 떠올라서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고 더 애정이 생기더라고요. 솔직히 말하면 매일 책상에 엎드려서 자던 학생이었어요. 시험 공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, 또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, 왜 공부를 해야 하지?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. 사실상 공부를 아예 손에서 놓고 살았던 시절이었죠. 맞아요. 부모님이 4주 동안 공부하고 오면 일주일은 마음껏 놀게 해주신다고 강제로 보내버리셔서 그냥 일주일을 맘 편히 놀고 4주 동안 농땡이나 피우면 방학 동안 부모님 잔소리를 면할 수 있겠구나 이러고 그냥 마음 편히 갔던 것 같아요. 되게 분위기 자체가 낯설고 충격적이었어요. 제 예상과는 다르게 친구들도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, 멘토쌤들도 다들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와 주셨어요. 근데 제가 너무 농땡이를 피우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제 멘토쌤이 1대1 멘토링 중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과연 너는 네 인생을 워렌 버핏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거니? 하시고, 저는 당연히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싫다고 했었죠. 근데 그러니 멘토쌤이 저에게 너는 너의 젊음을 그분의 재산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왜 너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니? 이렇게 물으셨어요.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정말 머리를 망치고 맞은 것처럼 띵해졌고, 제 젊음 그리고 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. 그래서 어차피 3주 갇혀있는 거 그냥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,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죠. 근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초가 많이 부족했는데, 그럴 때마다 손을 들면 쌤들이 바로바로 찾아와 주셔서 질문을 받아주시고, 또 그런 질문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은 1대1 과외에서 쌤들이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또 뿐만 아니라 저녁 먹고 나서 멘토 스피치라고 멘토 쌤들이 이렇게 본인의 입시 경험, 그리고 공부법, 또 대학 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때 정말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아무래도 캠프에서 열심히 했다 보니 4주 차에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자리가 잡히고 또 안정되었지만, 캠프를 나가니 캠프에서처럼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캠프에서만큼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예전처럼 공부를 아예 손에서 놓고 지내진 않았어요. 중학교를 졸업한 후 주변 어른분들께서 성적과 진로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캠프를 나온 후 하던 공부도 하기 싫어져서 내가 무엇을 하면 공부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. 근데 사실 갓 졸업한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.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모네 가게 몇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. 뭐 노가다도 해봤고, 분식집, 그리고 유기농 마트, 그리고 카페에서도 일을 해봤어요. 근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사람을 하루 종일 마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들었고, 또 특히 노가다는 이틀 만에 몸살이 나서 정말 이거 사람이 할 게 아니다, 이걸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른들이 왜 저한테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하셨는지, 또 공부가 너를 위한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게 됐고,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있었죠. 그동안 잘 나오던 국어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2학년에 갑자기 4가 나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떨어져 버리니까 의욕을 잃고 공부를 다시 안 하게 됐죠. 그래서 마음을 한번 다시 다잡고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이모네 가게에 다시 돌아갔어요. 근데 다시 가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. 저를 중학교 3학년이라고 귀여워해 주시는 분들도 사라지셨고, 일도 훨씬 빡세졌어요. 심지어 저를 보고 아들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깨달았죠.
공부는 내 진로를 위한 것만이 아니구나. 이 사회에서 나의 사회적 가치를 그리고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구나. 그래서 네, 공부를 다시 또 열심히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냥 많이 푸는 것보단 오답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그냥 찍어서 맞아도 넘겼더라면 이제는 확실하게 왜 그런지 근거를 찾고 또 오답을 분석하고 그렇게 지문과 선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 조금 보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방식을 토대로 제 행동 강령을 딱 정리했더니 시험 난이도가 어떻든 점수가 좀 안정됐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지금 여러분의 젊음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중요해요.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싶으신지는 몰라도 괜찮지만 이 젊음을 허투루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공부를 그저 성적 향상의 수단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저도 그냥 여러분들보다 이 길을 조금 먼저 걸어본 것 뿐이지 아직도 도전하고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캠프에서만큼이라도 많이 도전하시고 부딪혀 보시면서 본인의 꿈이 뭔지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